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말이 안 되는 계약이지. 근데 어떡하나? 약속을 해버렸는데. 괜찮아. 여기 또 안 들었다니까. 다시 돌아온 재경은 윤철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고 앞으로 재경과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해지는 윤철. 불이 난 송유민의 작업실을 조사하러 간 서지태.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종교 수준이네. 다 불타버린 작업실 지하에 홀로 남아있는 재경의 인물아. 또 경찰인데? 이제 어떡하려 우리? 어떡하긴. 둘이서 위기를 잘 극복해야지. 서지태는 송유민 작업실 화재 사건을 조사하고자 윤철과 재경을 찾아옵니다. 이거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이거 저예요. 건물 전체를 불태우면서도 이 그림만은 태우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이 작품 속 인물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죠. 송유민은 화재 현장에 남아있던 그림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송유민 그놈을 죽이고 시체를 흔적도 없이 처리한 거야. 내가 어쩌자고 저런 괴물과. 잠깐만. 50억이 있었지. 아직 아내가 갖고 있던 얘기인데 숨겨놓은 돈 찾아가지고 도망치는 거야. 송유민까지 죽였을 것 같은 재경 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윤철은 50억을 찾아 재경에게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렇게 재경의 외출을 미행하기 시작한 윤철. 미행하다 보니 송유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50억을 보관하는 사람 또한 송유민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허당미 가득한 윤철은 어떻게든 둘의 대화를 엿듣고자 종이컵까지 대보지만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불을 낸 거야? 선배 지문 남아있으면 경찰에 들킬 수도 있고 확실히 닦았어. 선배한테 곤란한 일 생기면 안 되고 생각해주는 거 고마워. 그치만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돼. 다 제가 책임져요. 저 혼자 한 걸로 그 증거로 남긴 거예요. 유민아. 사실 선배 그림 차마 태울 수가 없더라고요. 재경의 말을 따르지 않고 혼자 단독적으로 자신의 작업실에 불을 낸 송유민. 재경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경을 향한 자신의 마음 좀 봐달라고 한 것처럼 보이네요. 돈이다. 내가 저 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무슨 일 있어도 제가 선배 지켜요. 윤철은 송유민이 50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어쩐 일이야? 송유민을 따라가던 윤철은 재경의 방해로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볼까? 50억. 둘이서 50억을 가로채는 거야. 어때? 윤철은 혼자 50억을 가로채기 힘들 것 같아 진선미와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당신 고민이 많구나. 자금 압박 스트레스가 크지. 내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사실 고백할 게 있어. 50억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사실 나 협박받고 있어. 선배 남편한테 필요한 돈 줄게요. 나한테만 와요. 안 되는 말인 거 알잖아. 저 선배 돌려보낼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선배죠. 당신만 날 믿어주면, 꼭 기다려준다면 내가 잘 설득해볼게. 되돌려 놓자고 없었던 것처럼. 재경은 자신이 송유민에게 협박을 받고 있어 송유민을 잘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며 자신은 윤철과의 부부 사이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어필합니다. 아이스박스 들고 다니는 여자 못 봤어? 형사님 사모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요? 아내를 너무 많이 믿지는 마세요. 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어야 될 텐데. 보이는 게 다인 것 같다. 서지태는 야구장에서 아이스박스를 끌고 가는 여자를 재경이라고 의심하고 와이프에게 본 것이 없냐 물어보지만 분명 봤으면서 서지태에게 대답을 안 해주는 와이프. 한편 진선미는 재경의 핸드폰을 훔쳐 안전모드로 전환하여 송유민과의 연락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통화가 안 되니까 송유민이 안달이 날 거야? 직접 만나려고 자기 와이프 주변을 맴돌겠지. 송유민은 진선미 집에 설치되어 있던 도청장치로 둘이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재경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를 받을 리가 없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시 진선미를 만나는 윤철을 죽이러 온 송유민. 너 왜 이러는 거야? 예상에도 없던 송유민의 행동에 당황하는 재경.
선배 해방시키려고요. 어차피 저는 끝났어요. 그래도 저 혼자 안 갈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네 멋대로 좀 하지 말라고. 선배. 처음부터 약속했잖아. 넌 그냥 나한테 부탁받고 협조만 한 걸로 말하면 된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저 혼자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제가 혼자서 한 거라고요. 더 이상 너한테 뺏기주고 싶지 않아. 윤철과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루고 싶은 재경은 송유민을 이용만 하려고 했지만 재경에게 과도하게 몰입한 송유민은 자신이 뭐라도 되는 듯 재경의 계획에서 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옆집 남자 조민규. 옆집 부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하은혜와 조민규는 역시나 돈으로 묶인 계약 부부로 보이네요. 하은혜가 사업이 힘들어진다고 인물 소개에 써있기 때문에 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질 듯 보입니다. 진선미는 송유민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굿뉴스? 굿뉴스. 알아냈어, 은신처. 방도 확인했어. 드디어 송유민의 은시처를 알아내고 재경의 핸드폰은 이제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의 통화를 뒤에서 엿듣고 있었던 노창범. 진짜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듯 하네요. 와인 뭘로 골랐어? 내 핸드폰이 왜 여기 있을까? 식빵인지 핸드폰인지 분간도 못하는데 제정신이겠어? 허당 윤철은 오늘도 재경 미치네요. 너무 티가 나게 핸드폰을 돌려주는 윤철. 선배, 지금 제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재경은 송유민이 남겨놓은 음성 메시지를 통해 윤철이 다시 진선미와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와인을 마시고 잠든 틈을 타 윤철의 차에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거 후 어디론가 가는 재경. 근데 이걸 또 조민규가 미행합니다. 아마도 아까 재경의 집 차고지에서 50억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라면 죽어달라고 할 거야. 자신의 일에 대해 상의하러 온 재경은 송유민에게 죽어달라고 부탁하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저한테 와요. 이제 저한테 제 자리는 선배예요. 내 걱정 말고 네 걱정 먼저 하고. 그리고 유민을 만나 더 이상 엮이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송유민은 그 와중에 전시회를 열고 메인 작품으로 또다시 재경의 인물화를 선보입니다. 작품 이름도 소름 돋게 더 와이프. 이번에도 멋대로군. 서둘러야겠어. 이번에도 재경과 상의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송유민. 서둘러야 한다는 말은 송유민을 죽이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마지막 부탁 해놨어요. 이번에도 마음대로 하진 않겠죠? 재경은 송유민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탁한 것일까요? 정말 자살을 부탁한 것일까요? 윤철이 기다리라는 말을 무시하고 송유민이 사는 거처로 들어온 진선미. 돈이 든 아이스박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진수 또한 송유민의 거처로 향하는데요. 이진수가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고 장롱 안으로 숨은 진선미. $50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순간 그냥 나가버리는 이진수. 진선미는 송유민 방키를 가져오고 나머지 일은 허당 윤철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진수. 전시회 작품 잘 봤어. 다녀가셨어요? 준비됐니? 네. 정말로 송유민은 재경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자살을 택할까요? 그날 밤 작가지망생이던 지태의 와이프는 재경의 납치 스토리를 모티브로 삼아 소설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오자 스토리에 대해 철통보완하는 김희정. 그리고 지태네 집 베란다에 있는 아이스박스. 간단하게 생각하면 김희정이 재경이 되는 상상을 하기 위해 구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형적인 메커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경과 윤철은 그날 밤 취할 정도로 와인을 마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먼저 출근해버리는 재경. 윤철은 송유민이 있는 거처로 아침부터 달려왔고 재경은 윤철의 레스토랑에서 원두를 담은 택배 자루를 하나 받습니다. 드디어 손에 넣었다.
50억을 드디어 손에 넣은 줄 알았는데 송유민의 아이스박스는 원두뿐이었습니다. 사실 재경은 윤철이 자신을 미행하는 것도 돈을 노리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억이 제대로 있다는 것을 윤철에게 보여줍니다. 윤철을 제대로 속인 재경은 레스토랑 원두 자루 안에 50억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추락사로 죽는 송유민. 그의 손에는 끝까지 재경의 임무라가 있었는데요. 죽으면서까지 재경을 손에 놓지 못하는 송유민이네요. 어떤 이유로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재경이 송유민을 죽인 걸까요? 이제부터는 드라마를 보면서 한 번쯤 궁금했던 원작은 어떤 스토리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는 관계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재생을 멈춰주세요. 우선 N31의 의미입니다. 재경이 납치 자작극을 벌일 때 범인의 마크로 사용했던 N31은 윤철이 재경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레스토랑의 이름 노벰버 30일에서 따온 것으로 이 레스토랑의 오너는 금술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재경은 윤철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N31이라는 마크를 써놓은 것 같네요. 그렇다면 송유민은 자살일까요?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일까요? 원작에서는 자살이 아닌 타살로 나오게 됩니다. 범인은 바로 하은혜입니다. 하은혜는 조민규와 돈으로 계약된 부부 사이입니다. 돈이 많은 CEO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자신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이 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송유민이 50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윤철보다 먼저 송유민을 찾아갑니다. 송유민과 몸싸움을 하다 결국 죽이게 되는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한국판 나의 위험한 아내에서는 그 스토리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네요. 송유민이 50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 조민규가 들었고 새벽에 나가는 재경을 미행까지 하는 태도로 봐서는 조민규가 송유민을 찾아가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작과 너무 똑같아서 범인이 같을 확률이 높지만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드라마 중에서는 전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나의 위험한 아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